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즐거운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거워야 할 하루인데 아무래도 어제도 미국 증시의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언짢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오늘 미준과 함께 미국 주식 뉴스 살펴보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요, 어제부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하락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주식 시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월 28일 희망을 꿈꾸며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보고 계신 모습은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54%, 다우존스가 0.02니까 거의 횡보로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끝까지 좀 그 강세를 지속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많이 하락하면서 1.4%까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어제 개별 종목 중에요,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라다인인데요, 무려 22.4%, 한때는 26% 이상 하락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면서 22%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다인의 어닝 결과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고요. 루시드는 14.1%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세에는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역시도 11.55%가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약간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실적 결과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실적은 좋은 주식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 소파이는 9.7% 마이너스, 로블록스 9.46, 차지포인트 9.05, AMD가 7.33%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AMD에 관련된 소식도 오늘 오미주를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기 전에요, 차트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스파이의 차트입니다. 5년 차트죠. 스파이는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잘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 주가 차트고요. 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5년 전에는 스파이의 주가가 228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스파이는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서도 43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시장에 폭락이 왔던 것은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폭락이 올 때도 있고 조정이 올 때도 있고 20% 정도의 베어 마켓이 올 때도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정점에 있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괜히 갖고 있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떨어지죠. 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여기에 갔을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죠. 여기 올라갔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계속 우상향하죠. 그리고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우리가 만약에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엄청난 상승장을 놓치지 않고 좋은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도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는,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오고 나서는 여김없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미국 주식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994년부터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금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금 투자와 주식 투자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은요, 그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금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절대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상승했다 떨어졌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업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금 투자에 비해서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대부분 그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순이익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렇게 순이익이 쌓여지면, 현금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그 전에 그 영업을 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현금을 만들어내기 전에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치가 여기에 있었으면 이 가치에서 잉여현금이 늘어나면 그 현금의 가치만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업이 계속해서 현금, 잉여현금을 만들어내는 한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향을 꾸준히 기대하면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요, 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잉여현금을 늘리고 있는가,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만약에 순이익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는 성장주라면 매출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 점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먼 미래를 보면서 긴장을 좀 늦추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경제가 좋아야겠죠. 만약에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업들 역시도 건강한 매출의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 4분기에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6.9%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는,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5.7%였는데 이거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4분기의 GDP는요, 지금 6.9%, 이니셜 에스티메이트라고 써 있는 것은 나중에 GDP 그 성장률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9%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예측치는 5.7%였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2.3%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DP의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비즈니스들이 인벤토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제의 앞날이 좀 어둡고 그리고 좀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공급에서 지금 공급이 너무나 딸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4분기에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기에 나섰다. 따라서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고, 또한 소비자들은요,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서비스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물품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비스 쪽에도 지출을 많이 늘렸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2021년 1년을 통틀어서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지금 5.7%로 확정이 되기 직전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2020년에는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GDP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2021년 회복이 훨씬 더 많이 됐다. 뭐 미국 주식 시장을 보는 거죠. 보통 하락장에 10%가 떨어지면 상승장에 20%가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비슷한 모습을 지금 경제 성장률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4분기에 그 실질 GDP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 Private Inventory Investmen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재고를 늘렸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도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들의 지출도 늘었고, 그리고 non-residential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그런 빌딩 말고요. 그 외에 Fixed Investment,
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장비를 산다든지 빌딩을 확충한다든지 지적재산권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그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 정부라든지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지출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정도로 프라이빗 섹터의 그 지출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이렇게 건강한 수치를 내면서 성장을 거듭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즘처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앞날이 좀 깜깜하잖아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한시 앞을 잘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일 때는 다른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 에크만에 대한 기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생기신 굉장히 미남 투자자죠. 자, 이 빌 에크만 유명한 대가가 이번에 3 밀리언 쉐어니까 300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산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봤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이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펄싱 스퀘어라는 투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빌 에크먼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매수를 했는데 무려 310만 주 정도를, 엄청난 개수를 지금 매수를 한 거죠. 넷플릭스가 뭐 한 주에 $10 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310만 주라는 것은 굉장한 투자금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20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나는 예전부터 굉장히 좀 존경해 왔다. 리드 헤스팅즈라는 넷플릭스의 창업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CEO인지 창업자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이 기업, 그러니까 그와 그의 팀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좋아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기쁘다. 왜 기쁘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한테 안겨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톡이 지금 이 주가가요, 굉장히 좀 날카롭게 올해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무려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만 같은 경우는 이미 주주기 때문에 이 손실 쪽이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 손실 부분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지금 새롭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기쁘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크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주식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왔다. 자, 이번에 넷플릭스를 인수할 수 있는, 인수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식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는요, 이번에 왜 나타났냐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어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냐면 구독자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경영진이 쇼텀, 앞으로 이제 근시일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좀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넷플릭스가 8.28 밀리언의 지금 페이드, 그러니까 유료죠. 유료 구독자가 늘었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1년 전에 2020년 4분기에 8.5 밀리언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많은 투자자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종목, 그리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종목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단기적인 문제 아니면 주변의 외부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방송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테라다인의 주가가요, 어닝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2.4%가 어제 하루 동안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도대체 어닝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에 논갭 EPS는 1.37이 나왔고요. 빚이니까 0.08, 8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섰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매출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비해서 16.6%
16.6%가 증가했다. 뭐 우량주기 때문에 16.6%는 뭐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16밀리언 정도 더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가이던스입니다. 2022년 1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매출이 지금 700밀리언에서 770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는 4분기에 885를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 역시도 879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매출을 지금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죠. 자, 논갭 EPS 같은 경우도 0.76에서 0.98 정도를 다음 분기에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요. 시장의 예측치는 1.3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22.4%나 떨어졌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치솟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결과가 발표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5% 정도 주가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어떠한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Q1.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요. 4분기를 2022년 1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회계상의 분기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분기의 갭 EPS가 2.1달러가 나왔는데요. 21센트가 더 나온 수치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한 10% 이상 더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레비뉴 같은 경우는 123.94 빌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11.2%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예측치보다 5.41 빌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이 지금 123 빌리언이나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5 빌리언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절대 금액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50억이 넘어가는 54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굉장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비즈니스 분야별로, 상품별로, 제품별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지금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Q1,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를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이 발표됐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 쪽의 매출을 보시면 19.5 빌리언을 이번 분기에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껑충 뛰어오른 수치죠. 왜냐하면 1년 전 1분기에는 15.7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15.7이 19.5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올라간 것이 지금 서비스 매출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맥 컴퓨터 매출을 보시면 10.85를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 역시 1년 전에는 8.6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이 자랑하는 웨어러블 유닛입니다. 웨어러블 유닛이라는 것은 이제 애플 워치라든지 에어팟을 얘기하는데요. 이쪽은 14.7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1년 전에 12.97에 비해서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다. 따라서 뭐 한 분야도 지금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제품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 특히 이제 그 서비스 쪽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서비스 쪽의 매출은 아무래도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건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매출이 15.7에서 19.5로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뉴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매출의 애플의 주가가 지금 5% 이상까지 치솟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에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한다. 누구랑 동의를 하냐면 아크 인베스트와 동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랑 의견을 같이 하냐면 오토노머스 비클즈,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그들과 뜻을 함께 한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쭉 읽어봤더니요. 자, 트윗을 통해서 아크 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인 타시아 키니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가서 한번 직접 살펴봤거든요. 자, 타시아 키니가 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취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너무 지루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었다면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 자율주행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임팩트가 큰 그러한 혁신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수치가 나옵니다.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 차량 공유 서비스죠. 뭐 로보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보택시 비즈니스의 가치가 나와 있는데 2030년이 되면 글로벌 GDP에 26 트릴리언을 기여할 것이다. 26 트릴리언은 26조 달러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이번에 2030년이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보택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그 혁신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스팀 엔진, 증기기관, 뭐 로봇, 그 다음에 IT입니다.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그 트윗이 달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sounds about right,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더 하죠. 옵티머스가 이 자율주행을 넘어설 것이다. 옵티머스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그 로봇이 바로 옵티머스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토머스 칼,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근데 옵티머스가 더 좋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를 또 발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이게 더 중요하다. 테슬라한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지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테슬라의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요, 이번에 어닝콜 도중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테슬라 봇, 우리가 이제 테슬라 봇을 코드네임이 이제 옵티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테슬라 봇이 most important product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의견을 주고 있냐면 이 옵티머스의 포텐셜 잠재력은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동차 비즈니스의 그 잠재력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기차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도 곧 그 실적이 많은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이 테슬라 봇, 옵티머스 프로젝트까지 끼어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아티클이었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프리즈가 금리 인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매수해야 할 종목, 그리고 좀 피해야 할 종목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은 이제 미국의 연준을 얘기하고요. 연준이 수요일 날 나타냈다. 그들의 의중을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의중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곧 올릴 것이다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3년 이상 올리지 않았다. 근데 처음으로 올리는 셈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정말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긴축을 할 건데 이 긴축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도와주고 있었던 연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그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룸이 있다. 룸이 있다는 것은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다. 어떤 여유가 있냐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without이니까 뭐뭐하지 않고도, 자,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원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노동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워낙 회복을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걱정하지 않고 쉽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해준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은요, 그 연준의 성명서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기자회견 도중에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발언 하나에 수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막판에 떨어지게 된 계기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닝, 긴축 재정에 좀 돌입하게 될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프리즈가요, 그들의 고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갈 때,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잘 나가는 주식이 따로 있다.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해라라고 지금 권유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프리즈가 어떻게 그런 종목을 선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non-financial company, 그러니까 금융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기업들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켓 캡,
시가총액이 10빌리언 이상 되는 조금 우량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만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마라톤 페트로리움이고요. 두 번째는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스, 세 번째는 코노코필립스고요. 네 번째는 제너럴 모토즈입니다. 다섯 번째 캐터필라, 여섯 번째 페덱스, 일곱 번째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그룹이고요. 여덟 번째 허니웰, 아홉 번째 디어,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반면 밑으로 내려가면요, 우리가 이제 좀 피해야 하는 주식들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금융주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10빌리언 이상의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거티브 코레이션,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이번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콜게이트입니다. 치약을 만드는 회사죠. 두 번째는 헐시 초콜릿, 세 번째는 아메리칸 타워, 네 번째가 엘리 릴리고요. 펩시코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너럴 밀즈, 다음은 클로록스, G스케일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암젠, 마지막으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런 종목들이 기준금리,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의 금리가 보통은 상승을 하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보통 주가가 하향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이러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방송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장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인데요. 그러신 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항상 예외 한 번도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다는 점을 꼭 한번 되새기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